안녕하세요. 서울로 상경한 지 2년 된 27살 남자인데요. 올라오고 나서 월급이 이제 230 정도를 받았었습니다. 서울살이가 처음이니까 1년 동안 매일 놀러 다녔어요. 신기해. 아, 이게 얼마나 신기해, 보면은. 제가 봤을 때 약간 좀 멀리서 오신 것 같아요. 왜냐면 상경이라는 단어를 27살이 20대 초중반에 잘 안 쓰거든요. 서울 상경. 그냥 서울 와서 살아요. 이렇게 하지 상경이기 때문에. 어르신들이 주변에서 저 많이 쓰는 표현이요. 너 서울 요번에 상경했다며 막 이렇게 하는 거를 들으신 것 같아요. 성공했다며. 일단 한번 물어볼 수 있으면 물어보겠습니다. 서울살이가 처음이라 가지고 이제 매일 놀러 다녔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제 채널을 보게 된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에 돈을 모아야 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. 근무 시간이 길면서 저녁을 주는 곳으로 이직도 했어요. 그러니까 일부러 돈 안 쓰려고 네. 밥까지 주는 곳으로 24년도 4월부터 모은 돈이 1,900만 원 정도. 잠깐만, 그러면 1년이 채 안 됐는데 2천을 모은 거예요. 그러면 1년으로 치면 거의 2,400을 모으는 거니까. 근데 그 직전에 퇴직금 1,000만 원이니까 아, 그러네. 함정이 있습니다. 뭐야, 아직 많지 않았네요. 900 모은 거잖아, 그러면은. 900. 이걸 빼고 900으로 적어주시면 되잖아요. 왜 그렇게 일부러 크게 모은 것처럼 이렇게. 900만 원 모은 거잖아, 1년 동안. 한 달에 80, 좀 안 되게. 그 정도면은 많이 모은 건 아니죠. 네, 그렇죠. 정신 차린 지가 얼마 사실 안 되셨어요. 오래되시지 않았다. 네. 우선 목표는 1년에 3천만 원을 모으는 겁니다. 최대한 빠르게 1억을 만들고 싶은데요. 네. 근데 문제가 생겼다. 첫 번째는 이사 문제인데 기존에 LH를 통해 가지고 1.2억에 1억 2천. 월 25만 원에 이제 싸게 잘 살았는데 이번에 이제 이사를 하면서 1억 3천에 60. 와, 그러니까 이제 거의 2배 가까이 넘어서 올랐네요. 그렇죠. 그러면서 주거비가 35만 원이 늘었습니다. 약 60만 원 정도 주거비가 지출이 더 되는 상황인데 이 욕심은 욕심을 버리지 버리지 못했다. 근데 이게 주거비가 요즘에 오르긴 올랐어요. 많이 올랐어요. 많이 월세 올랐어요. 특히나 뭐 빌라, 오피스텔 전부 다 이제 전세 기피하는 바람에 맞아요. 다 월세로 가서 거기다가 진짜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. 살기 좋은 집들 있잖아요. 살기 좋은 집이 요즘에 꽤 부족하더라고요. 이제 원룸도. 네. 왜냐면 이제 재작년 해서 잘 안 지었어요. 신축을 많이 못 지었어요. 지금도 엄청 안 짓고 그거 그러다 큰일 났어요. 보니까 이 빌라나 이런 뭐 오피스텔 원룸 같은 것들 보면은 새 집이 또 부족해요. 네. 새 집이 좀 없으니까 살만한 월세는 올랐는데 그 퀄리티는 많이 똑같아. 낮아져. 네.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조금 괜찮은 집 가려면 월세가 더 많이 뛴 것 같은 느낌을 받더라고요. 두 번째는 어머니가 은퇴하시면서 보험 설계로 좀 빠지셨는데 암, 뇌, 사망 쪽으로 유전이 있는 게 아니면 가입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. 일단 보험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. 이제 건강하시고 이제 네. 가족력이 없다면 근데 그거를 어머니가 막 저한테 권유하고 있어요. 갱신형 하는 것도 싫어하고 실비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저는 설득하고 있지만 주변 자식들은 다 도와주는데 왜 안 도와주냐고 하시면서 서로 답답해하는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 참 조심스럽지만 보험이라는 게 저는 보험이 나쁘다기보다는 우리나라의 보험 영업 방식이 좀 나쁜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거 자체가 아주 처음부터 잘못 이 뿌리를 내려가지고 수수료 구조나 이런 것들도 그게 사실은 이제 원래는 우리가 보험료를 쭉 내는 그 기간 내내 보험료에서 일부를 수수료로 줘야 되는데 네. 그러면은 내가 지금 10만 원짜리 보험 계약했는데 다음 달 월급 얼마요? 그럼 수당 1,000원이요. 이렇게 하면 네. 못 먹고 사니까 10년이 유지된다라는 가정하에 그 10년치를 1년 내지는 2년에 다 땡겨서 몰아줘 버립니다. 그러니까 처음 보험 영업 시작해가지고 주변에 친한 친구들 한 5명은 있잖아요. 최소한. 네. 한 10만 원씩만 가입해도 다음 달에 몇백만 원 수당이 꽂히니까 여기서 이제 눈이 돌아가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. 근데 그걸로 꼬셔요. 이 보험 영업을 뭐 보면 이제 되게 어린 친구들 막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맞아, 뭐 맞아. 자산 관리 해준다. 무슨 팀 이글스 팀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맞죠? 인스타에 막 있어. 그러니까 그런 거 외제차 자랑하고 막 이렇게 다 그렇게 젊은 친구들 해가지고 너 친구 10명은 되지 걔네들한테만 이렇게 하면 되고 이 아주 안 좋은 방식의 영업들이 뿌리를 내려가지고 그게 이제 그러니까 10년치를 당겨서 주는 거고 그쵸. 중간에 해지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. 만약에 중간에 2년 내에 해지를 했다 그럼 받은 수당은 거의 다 토해내야 됩니다. 그러니까 또 해지를 방어를 또 시켜줘야 그렇죠. 되고 그래서 일부러 많이 그렇게 주는 걸 수도 있겠네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이게 보험 영업이 참 어렵죠. 특히 주변 사람들부터 이제 이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있었어요. ROTC나 이런 분들한테 엄청 이쪽 영업으로 많이 가잖아요. 많이 갑니다. 군인들이 이렇게 선호되는 이유가 뭔가요? 많이 갑니다. 장교, 군인 부사관들. 아주 시키는 일 잘하고 어. 그러니까 영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매뉴얼대로만 하면 게으르지 않고 그 매뉴얼대로만 하면 누구든 할 수 있어요. 시키는 대로만 하면
생각하지 말고 네. 더 뭐 잘하려거나 뭐 하지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 따다닥 요만큼만 해라고 하면 누구든 어떤 영업이든 게 보험이든 자동차든 네. 다 잘할 수 있거든요. 네. 그런데 군인이 딱 좋죠. 군기 아. 바짝 들어서 선배 ROTC가 와가지고 너 이렇게 해가지고 주변 네 후배들 있지? 걔네들 이렇게 내가 너한테 하는 것처럼 이러면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비전을 보여주는 그 선배들이 불과 그래도 한 1, 2년 선배예요. 그리고 나서 한 5, 6년 지나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0대 중후반 보험 설계하는 ROTC는 많이 보여도 30대로 넘어가면 그때부터 안 보입니다. 아, 그렇구나. 그때는 이제 인맥이 다 없어지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사라져요. 이것도 안 좋은. 아, 근데 이게 저 말씀 들어보니까 좀 이해가 되는 게 10년치를 땡겨준 거잖아요. 네, 네.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지인 영업은 뭐 미안해서도 있고 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쵸. 가입은 해주지만 네. 보통 이 유지율이 그게 길지 않을 거잖아요. 네, 그래서 네. 이제 다들 그만두는 거예요. 그러니까 네. 장기적으로 오래 못 하고 네. 100명 중에 뭐 한 10명이나 살아남을까 말까. 아. 나머지는 하다 보니까 친해가지고 토해내고. 가입해 줬는데 뭐 친구가 야 나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거 못 내겠다. 깰게 그러면 근데 뭐 1년밖에 안 됐는데 깨면은 여지껏 받았던 거 다 토해내야 되고. 근데 그거 가지고 또 구차하게 야 그러면 내가 수당을 어쩌고 저쩌고 이게 얘기 못 하잖아요. 다시 내가 내줄게 뭐 이렇게 하는 분도 있잖아요. 아이고 그것도 안 돼요 원래는. 안 돼요? 네. 아. 또 안 되는 거라서 그러니까. 그러다 보면 이게 안 되는 그래서 이제 거구나. 어머니는 지금 이걸로 내 어떤 은퇴 이후에 제2의 삶을 좀 챙겨보겠다라는 네. 마음으로 이제 시작하시니까 아무래도 이제 자녀부터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죠. 네. 근데 자녀가 이제 안 해주려고 하니까 그쵸. 뭐 서운하시고. 내가 지금 하는 게 틀린 거냐 하면서 이제 너한테 내가 서운해하시는 나쁜 거 것 해주겠냐? 같아요. 네, 저에게 권유했던 보험은 암, 뇌사, 갱신형 종신보험이요. 종신 어떻습니까? 안 됩니까? 아이. 갱신 종신 안 됩니까?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는 갱신 종신 죽을 제발. 때까지. 종신보험 안 돼요? 이게 지금 올해 연말에 조금 바뀐다고도 해요. 네. 사망보험금을 살아서도 쓸 수 있도록. 맞아. 그게 어떻게 바뀔 때게 될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지금으로서는 사망보험금은 왜 필요하냐면 내 자녀들 때문에 네. 내가 책임져야 될 자녀들. 그렇죠. 그 자녀들이 내가 소득이 끊어지면 얘네 어떻게 해라는 건데 종신은 말 그대로 무제한 보장이잖아요. 60세에 사망하든 70세에 그렇죠. 사망하든 100세에 사망하든 근데 내가 70세 정도 됐어요. 애가 한 30살 됐고 다 장성해가지고 지가 돈 벌고 있어. 이때 내가 사망했을 때 자녀한테 경제적인 타격이 가는 게 없잖아요. 그럼 그때는 사망보험은 필요 없는 거예요. 그렇죠. 네. 아니 뭐 이제 상속 자산이 엄청 많으실 수도 있죠. 그러면 그때는 필요하지. 이제 상속세 재원으로 그때는 필요한데 그것도 최소한 뭐 상속 공제 이런 거 따져봤을 때 못해도 그렇죠. 10억 원은 넘어가는 부동산 자산만 네. 현금 자산이 없어가지고 부동산 딱 물려받았는데 상속세 6개월 내에 내야 돼. 그거 보험금으로밖에 낼 여력이 없어. 이런 맞아요. 거 아니면 쉽지 않죠. 예. 웬만해서 종신보험으로 저는 혜택을 보기가 쉽진 않다고 생각은 합니다. 네. 아주 잘 설계된 어떤 뭐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면 그렇죠. 요즘에 또 워낙 오래 사셔가지고 다들 네, 네. 그리고 이제 27인데 암, 뇌사, 갱신형, 종신이면 언제 받냐 이거예요 도대체. 진짜 요게 제일 수당이 세겠죠? 종신보험이 네. 제일 그리고 보험사들이 이제 저축보험 권유 안 합니다. 요즘에 그 회계 기준 바뀐 것 때문에 네. 종신보험 중에서도 해약환급금 적은 거 이런 것들을 팔아야 보험사의 어려운 말이지만 지금 바뀐 회계 기준을 충족할 수 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트렌드라고 하는 보험들이 사실은 보험사가 필요한 보험들이에요.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보험이 아니라. 솔직히 어머니한테 화나기 전에 옆에서 교육해주는 설계사분한테 화가 났습니다. 권해주신 보험료 한 달에 15만 원 정도인데 한 번 거절은 한 상황이지만 사이가 조금 좋지 않아요. 그렇죠. 다른 걸로 설계해서 가져오신다고 하는데 너무 답답합니다. 안 한다고 하면 다른 걸로 가져와. 이것도 안 할. 그래? 그럼 내가 다른 걸로 가져와. 저 안 한다니까. 그럼 내가 이것만 해. 라고 하면서 암 싫어? 그러면 연금 어때? 그런 거군요. 아니 보험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. 이 영업 방식이 그렇죠.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게 아니라 이제 원하지 않는 사람한테 계속 가입을 하게 만드니까 네. 여전히 기존의 보험료를 내주시고 계시긴 하지만 미래를 생각했을 때 이런 쪽 보험에 가입하면 끝없는 늪에 빠질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. 보험 설계 쪽을 그만두고 다른 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네, 전세 보증금 1억 2천에 20만 원에 살고 계시는데 이제 이사는 이미 했기 때문에 네. 이거는 뭐 답이 없죠. 이거는 답이 뭐 이미 없습니다. 그냥 거주하시면 네. 되는 것이고. 차량도 없고. 그러니까 되게 잘 하고 계시는데. 네. 이번에 이사 가는 집 월세 비용. 이건 포기할 수 없다. 네. 미국 주식에 250만 원 정도고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한 달에 25만 원씩 드신 거고요. 그다음에 이제 지출이 월세 30, 이자 19, 공과금 10에 15. 이자가 있다는 거는 지금 보증금도 대출이네요. 대출이에요. 네. 그래서 그 대출 이자, 월세, 공과금 포함해서 한 60에서 65 나갈 것 같다라고 하시는 거고. 나머지는 돈 진짜 안 쓰는데. 네, 나머지는 안 써요. 데이트 진짜 안 비용도 쓰는데. 25. 크로스핏에 그래도
어우, 취미에. 저 정도는 써도 된다. 네, 저는 봅니다. 자, 근데 그러면 자산을 봅시다. 순자산 2,500. 네.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여기가 보증금이 네. 보증금 대출이 커가지고 네. 이제 뭐 처음에 보면 이제 엄청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정신 대출입니다. 차리고 예. 이제 돈 모으겠다라고 마음 먹은 지가 뭐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니까. 그리고 나이가 27이잖아요. 27에 2,500이면 많은 거죠. 아, 그래요. 맞아. 생각해보면. 그럼 이제 부모님을 설득하는 거에 영역만 남았는데 네. 혹시 한번- 통화가 네, 되신다고? 통화. 그럼 제가 네. 한번. 네,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위기의 모자님. 여기 보니까 이사를 이미 가셨는데 요 1번 고민, 이사는 왜 가신 거예요, 혹시? 뭐 굳이 더 큰 집으로 간 이유가 있나요? 지금 적혀져 있는 데가 1억 2천에 20이라는 데 있잖아요. 네. 그게 아니고 그냥 1억 2천짜리 집이 있는데 아. 일단은 이자만 20을 이렇게 내고 있었던 건데. 그런데. 다 포함해서 20에서 25 정도를 내고 있었어요. 그냥. 네네. 그럼 진짜 싸게 있었는데. 거기가 이제 또 이번에 LH 끼고 있었는데 그게 또 올라서 네. 월세를 20만 원 더 내라고 한 거예요. 네. 네, 근데 그 집이 너무 구축이라서 네. 솔직히 겨울에 막 14도 이렇게 떨어지거든요. 아이고. 집이 네. 히터를 틀어도 그래서 2년은 버텼는데 다음에는 진짜 안 되겠다 싶어서 네. 어차피 20 올라야 될 거 그냥 다른 집으로 가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10만 원 정도 더해서 그냥 조금 더 좋은 집으로. 네. 어머님은 그러면 지방에 계속 계시는 거예요? 네네. 그러면은 나는 어차피 서울에서 계속 있을 거잖아요. 맞죠? 네. 그러면은 지금 저축률을 유지하는 게 엄청난 건데. 그렇죠. 이렇게까지 하는 게 안 힘들어요. 자취하면서 네. 70% 80%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. 그래. 힘들긴 한데 네. 그냥 돈 모이는 그 재미를 있어서. 이제야. 느끼고 있어서 네. 네. 그냥 덜 먹고 덜 쓰고 있어요. 그냥. 좋습니다. 뭐 일하시는 거 업종에 어떤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거기서 이제 소득을 좀 많이 늘리려고 앞으로도 많이 하셔야 돼요. 뭐 너무 이렇게 네네. 안주한다기보다는 이제 특정 업종에 막 계속 있는 게 뭐 무조건 좋지 않을 수도 있는 거니까 아직 젊으시니까 이제 계속 돈이 좀 연봉이 길게 경력이 쌓일수록 돈이 늘어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 저축 습관이나 이런 건 되게 좋네요. 다. 잘 잡으셨어요. 1년 동안. 근데 참 지역이 어디신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? 어디서 상경을 하신 거예요? 아니 그 지방 소도시인가요? 아니 구미. 구미 쪽에서. 그렇구나. 구미 정도면 뭐 그래도 대도시죠. 대도시인데. 지금 60만 원이 어쨌든 주거비잖아요. 네네. 그러면은 조금 적은 건 아니에요. 사실 적은 건 아닙니다. 그게 지금 제가 보고 있었는데 네. 그 좀 잘못 적혀 있던 게 네. 그 대출 상환비 그냥 공과금 전부 다 해서 그냥 60인 그러니까요. 다 합쳐서. 어쨌든 60만 60이 원을 나간 내가 거죠. 자취한다고 60을 내기에는 소득 대비해서 뭐 많은 것도 아니지만 적은 것도 아닌 정도. 그래서 뭐 혹시 뭐 가능하면 뭐 룸메이트를 구하시거나 아니면 그 어떤 뭐 중소기업 뭐 그 청년 전세 대출 같은 걸 뭐 받으시거나 뭔가 조금 그런 지원 정책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왜냐면 60이 절대 적은 건 아니에요. 맞아요. 적은 건 아니에요. 좀 고민을 많이 하긴 했는데 그래서 이 정도에 사실 거면 월급을 조금 더 한 4, 50만 원 더 받으시던지 안 그러면은 다른 지출은 줄일 게 없어. 아니 취미를 좀 끊으시든가. 왜냐면 이대로 가면 너무 힘들거든요, 본인이. 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1년 정도는 할 수 있어요. 근데 한 5년 한다고 생각해봐 지금. 쉽지 않아요 이게. 군대도 1년 정도면 가는데 이거 군대 한 7년 간다고 생각하면 못 버티잖아요 사람이. 네. 그래서 지금 주거비를 못 낮추겠다 내가 그러면은 돈을 더 많이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올해는 이제 연초니까 앞으로 어떻게 내가 돈을 뭐 한 50에서 100만 원 더 벌까 이거를 생각하는데 이제 하루를 최대한 많이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네. 그렇게 해서 돈을 벌면 또 이제 더 그거에 맞춰서 생활비를 더 늘릴 수가 있는 거니까. 자, 그다음에 이제 어머니는 어떻게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이거 있을까요? 지금 그 사연자님 생각에는 어머님을 설득하려고 하고 싶으시잖아요. 네. 근데 지금 시작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, 어머니가? 이제 2달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. 2달이요? 네. 2달. 그러면 3개월까지 교육을 들어야 된다 했는데 예. 아직 그게 안 끝난 상황이거든요. 그러면 제 생각엔 그 보험회사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체계적이고 안 좋은 쪽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안 좋은 표현을 쓰자면 속담을 세뇌 같은 느낌이에요. 왜냐하면 그 영업 현장에 영업을 한 번도 해보시지 않은 분이 가가지고 낯선 사람에게 이런 거를 막 권유하고 뭐하고 하는 것 자체가 맞아. 굉장한 용기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해서 엄청나게 교육을 시키거든요. 외울 그런데, 것도 많고. 예,
이 지금 상황에서는 어머니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교육에 거의 빠져 계실 수 있어요. 나쁘게 표현하자면. 그러니 뭐라고 설득해도 지금은 안 먹힐 때입니다. 그거는 자연스럽게 그냥 어머니가 아 이게 나와 안 맞구나 라고 생각하고 나오실 수밖에 없거든요. 근데 제가 보기에 지금 이렇게 초반에 가족에게 많이 권유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영업 잘 못하시는 거예요. 어떠세요? 어머님의 성향이? 좀 영업이랑은 안 맞는데 네.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봤을 때도 이 부분이랑은 정말 안 맞는데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해보시다. 해보겠다. 도전. 응원을 왜 못 해주냐 이런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응원을 해주는데 왜 가족이 이렇게 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버리니까 제가 사실 감정이 서로 상할까봐 지금 말을 못하고 있다가 또 오늘도 한 번 더 해줘. 정말 심각하다 문제가. 아니 근데 이런 건 있어요. 뭐냐면은 이제 영업을 또 이렇게 잘 하시게 될 수도 있잖아요. 잘 하시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막 하려고 하는 사람을 말리는 거는 왜냐면은 서로 얘기가 안 되는 게 아니 내가 아직 안 해봤는데 왜 나보고 하지 말라는 나 거야. 이제 도전하고 했는데 그거 갑자기 내가 발목을 지금 잡아. 신발끈 묶고 이제 뛰려고 하는데 잠깐만 너 앉아봐봐.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중간에 합의점이 필요할 것 같은데 내가 가입을 해줄게. 다만 1년 뒤에 하겠다. 어떻습니까? 1년 뒤에. 엄마 1년 되면 1년 기념으로 내가 그때 뭐 한 10만 원짜리 할게.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그거를 시도했거든요. 그래요? 근데도 제가 지금은 잘 모르니까 계속해서 공부하다 보면 더 이제 저한테 맞춰서 좋은 게 이제 떠오르지 않겠냐. 그때 그러면 내가 과감하게 하겠다 했는데 초창기에는 가족들 이런 얘기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. 저는. 안 돼요. 저는 초창기에 가족의 도움이 필요하다. 안 돼요. 그거는 영업 가르치시는 분이 잘못하는 거예요. 그렇지. 그 제대로 보험 영업을 가르치시는 분들은 가족, 친구, 지인은 절대 건들지 말라고 해요. 말고 이게 영업이 그게 아니잖아요. 근데 식당을 차렸어요. 돈가스집을 차렸는데 가족이 와서 먹어. 가족 야 일단 나 돈가스 차렸으니까 와서 네가 좀 팔아주라. 초반에 안 팔리니까. 그래서 맨 주구장창 친구들한테 연락해서 돈가스만 먹으라고 하루 종일 하는 게 이게 장사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. 맞아요. 그래서 영업을 제대로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가족, 지인은 건들지 말고 가급적이면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시도를 하고 도전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족, 지인들 그 편한 거부터 어떻게든 보험 가입을 시켜라라고 얘기하는 건 이거는 저는 가르쳐 주는 분이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머니가 한두 건 정도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 오래 못 갑니다. 그렇죠. 그럼 한 1년 후에 그만두시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금 가족들만 다 입게 되는 거거든요. 근데 이 말을 어머니가 그걸 당연히 이제 못 지금 이해하실 거잖아요. 어찌 보면. 그러면 이제 결국에 이제 해결책을 드려야 되니까. 그러면은 아까 말한 대로 그러면 1년 있다가 할게. 그러고 그냥 그걸로 그냥 서로 그냥 평행선 달리는 거 말고 뭐 있을까요? 없어요. 그거 말고는 아니면 어머니가 그럼 보험가입 끝까지 안 하겠다고 하시니까 어머니는 뭐라 그래도 끝까지 하라고 하세요? 오늘 제가 그 모니터링이 연락이 오는데 그 전에 또 이제 해결을 해야 돼요. 지금 저기 적혀져 있는 건 15만 원이었잖아요. 근데 이번에 리모델링 하면서 26만 원이 된 거예요. 지금. 더 올라갔어요? 지금 월세가 지금 월세 내기도 힘든데 지금 뭔 26만 원을. 근데 이제 그거를 어머니는 본인이 그냥 내겠다 그러면. 어머니가 아니, 내시겠다? 20년 동안. 근데 이제 20년 동안 낸다는 게 나이도 있으신데 이게 말이 안 되죠. 300만 말이 원씩 안 되고 20년이면 3천 6천을 내는 마진이 안 남는데 아무리 봐도 이게 그렇죠. 그거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. 그러니까 그 눈앞에 그냥 제가 보기에는 설계사분들한테 이렇게 얼마를 버는다 그것만 들어가지고 좀 이게 이제 귀가 다친 것 같은데 그래서 너무 답답해요 이게. 그렇다고 해도 절대로 저는 반대입니다. 내주시는 거는 안 되고 만약에 어머님 당신의 돈으로 내시겠다라고 한다면은 어쩔 수 없어요. 그거는 그냥 내가 계약하고 내가 낼게 네 보험 하시는 것까지 말릴 수는 없는데 그거 가지고 너무 이제 마음 상하게 뭐라고 하시진 마세요. 어차피 그래도 마음 안 바뀝니다. 어머니가 그만두시려면 영업이 자식한테도 힘든데 제3자한테는 더 힘들구나라는 걸 빨리 느끼고 그냥 빨리 나오시는 수밖에 없어요. 그건 스스로 느끼실 수밖에 없어요.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자녀들한테 의탁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글쎄요. 죄송한 말씀이지만 영업에 그렇게 많은 이 적성에 맞지는 않으시는 것 같거든요. 곧 나오실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너무 상처는
주지 마시고 가입도 맞아. 하지 마시고요. 그래서 이 영상도 나중에 이제 올라가면 한번 보여주시고요. 네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부모님은 원래 설득이 되는 존재는 아니에요. 안 돼요. 네, 원래가 안 돼요. 네, 왜냐면 나보다 훨씬 더 오래 네, 사셨기 때문에 그럼요. 본인 주관도 강력하고 자녀는 또 애 네. 같죠. 그리고 네. 그런 게 설득이 되는 분들은 이미 그런 걸 이미 설득이 자기 스스로 돼서 안 하기도 하고. 네. 그러니까 이미 마음 먹었다? 그거는 끝까지 한번 해보고 네. 이제 나오실 때까지는 기다려줄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다만 아까 말한 대로 도와드린다는 개념이 뭐 본인이 옆에서 막 영업을 해주고 내가 대신 들어주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한마디씩 왜냐면 어머니도 본인이 좀 이렇게 불안하고 좀 이렇게 애매할 때도 분명 있을 거잖아요. 그럴 때 내가 화내고 하면 더 견고해지시니까 애매하고 이럴 때 엄마 요즘에 뭐 어떻게 영업 잘 돼? 뭐 힘들지 않아? 하면서 너무 고민 많이 하면 너무 힘들지 말고 그냥 그만둬. 뭐 이렇게 그냥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정도가 맞지 않을까. 여기서 싸워가지고 우리가 사실 엄마와 아들인데 네. 사이가 갈라지면 안 되잖아요. 그건 막아야죠. 어머니가 보험 설계 말고 하셨으면 하는 다른 일들을 한번 좀 찾아보셔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어머니가 할 수 있을 법한 일, 어머니한테 잘 어울리는 일을 엄마한테는 이 일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더 잘하실 것 같은데 라는 일을 몇 가지를 계속 이게 넌지시 알려주시면 좀 생각을 돌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건 싸우지 않는 거. 네. 여기도. 그러니까 돈도 주지 않고 네. 싸우지도 않고 네. 말로 잘 때우시면 되잖아요. 말로. 엄마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데 1년 뒤에 내가 할게. 그럼 내가 대신 낼게. 알았어. 그럼 엄마가 뭐 내는데 내 명의로는 하지 말고. 나는 사인을 못 해. 당장은. 1년 뒤에 할게 내가. 뭐 본인 명의를 달라고 하거나 뭐 그런 것만 잘 거부하시면 되지 않을까요? 네. 일단은 싸우지는 마세요. 네. 답답하셔도 어쩔 수 네, 없습니다.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. 어쩔 수 없어요. 이거 우리 엄마인데 어떡합니까? 이게 뭐 남이 아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옆에서 조언 정도. 네. 네. 그리고 뭐 겪어보시면 또 몇 달 지나면 또 달라지실 수 있으니까요. 괜히 여기서 싸워가지고 어머님은 만약에 영업을 그만두셨는데 나한테는 이제 앙금이 남았어. 최악이잖아요. 그러면. 그건 최악이잖아. 그렇게 해서 만약에 뭐 200만 원 아꼈는데 엄마랑 이제 뭐 진짜 너무 많이 싸웠어. 그 200만 원을 아끼려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. 어찌 보면요. 네. 그러니까 이거 좀 길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질문이나 혹시 궁금하신 거 있을까요? 보험 쪽에 궁금한 거긴 했는데 네. 만약에 이렇게 1년 동안 가입을 했다가 해지를 하면 이게 저는 뭐 당연히 가입한 사람은 그 해약금 몇 못 퍼센트만 돌려받고 뭐 이런 거 네. 제가 이해를 했는데 네. 만약에 이제 어머니가 그걸 가입시켰잖아요. 네. 근데 1년 뒤에 해지하면 네. 어머니 쪽에서도 이거를 뭔가 내야 되나요? 네. 어머니가 받았던 그로 인해서 받았던 수당은 1년이면은 다 토해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유지율이라는 게 떨어져요. 내가 100명을 가입시켰는데 10명이 해약하면 90%가 되잖아요. 그러면 다른 보험을 또 가입시켰을 때 수당률도 떨어집니다. 엉망진창이 돼요. 그래서 했다 깨는 거는 최악. 너도 최악, 나도 최악. 나도 환급금 못 받고 엄마도 돈 다 토해내고 그 돈은 죄다 보험사가 가져가는 돈입니다. 어쨌든 하시면 안 돼요. 그래서. 네. 해지를 안 할 사람들한테 제대로 영업을 하는 게 맞는 거네요. 네. 결국에. 그쵸. 어차피 보험을 들 사람들. 필요한 것만 드는 게 원칙이죠. 깰 보험을 왜 들어요? 그러니까요. 네. 그러니까 그 정도만 본인이 잘 아시고 이거는 어쩔 수 없다. 엄마를 아예 막으려고 하시지는 말자. 맞아. 그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제가 봐도. 네, 오늘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만 그 지금 잘하고 계시다는 거는 꼭 네. 강조를 할게요. 뭐 전혀 문제는 없어요. 네네. 앞으로 나이도 어리시고 네. 그러니까 소득 늘릴 수 있는 일 계속 더 열심히 하시면서 저기 아까 말한 대로 주거비가 줄이지 못한다면 돈을 더 버시든지 네. 이런 쪽으로 좀 방향 잡고 한 30살 전에 1억 다 모아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사연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